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한해는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2022년 핵심 업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 한반도 평화, 코로나19 방역 대응, 한국판 그린 뉴딜 총 5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부처별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살펴볼 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죠.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물가 안정, 일자리 회복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장 큰 상황이죠. 각종 위기 극복 지원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을 하는데요.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로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아주 폭넓게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를 인한 우리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액공제가 올해 12월까지 연장이 되고요.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도 160만 개로 확대를 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물가. 아무래도 그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는 어떻게 관리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밥상 물가인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 수급 관리를 강화를 하고 이 공공요금은 1분기 동결 원칙을 고수해서 원자재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판매를 조절을 하고요. 알뜰 주유소 전환, 가격 안내 등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높여서 유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처별로 물가를 대응하는 물가 부처 책임제를 확대를 해서 주기적으로 제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파악해서 적절한 때에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하니까 물가가 아주 잘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민생경제 과제로는 일자리 정책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완전한 회복과 활력이 넘치는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집니다. 디지털이나 신산업 분야,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늘리고요.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노동 역량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로 계속해서 고용을 확대를 할 텐데요. 특히 최근에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주고 또 소득 지원을 돕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작년보다 2.5만 개 늘린다고 하네요. 사실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구축에도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떠올렸을 때 물가나 일자리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내 집! 내 집! 지난해 유독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2022년에도 다양한 정부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2년에는요 사전 청약 7만 호를 포함을 해서 총 46만 호를 집중 분양을 하고요. 205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게 이행을 해서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입지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공급을 늘렸다면 이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금융 지원은 강화를 해주고 가계 부채 증가율은 4에서 5% 수준으로 관리를 해서 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는 그런 정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단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 신규 갱신계약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완화 등 안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국세청에서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단속에 나서는데요. 국토부와 공조를 해서 과세 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 탈세 등 꼼꼼한 조사로 실효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정책은 바로 한반도 평화인데요. 2022년에도 평화를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우선 통일부 정책부터 한번 알아보면 남북회담, 연락채널의 운영 등으로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발굴. 특히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 기반인데요. 종전선언 추진을 통한 비핵화 견인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하려고 한답니다. 외교부에서는요, 특히 주변 4개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평화 실현 외교를 이어가는데요. 미국과는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모색을 통해서 성숙한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을 하고요.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유라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방부도 한반도 평화 수호에 앞장을 서는데요. 9.19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2022년 3가지 핵심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2022년 업무보고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